당신의 밸류를 더블업 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테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네. 아주 반가운 급등 소식이 좀 있었고요. 주말 지나면서 혹시 뭔 일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크게 뭐 안 좋은 소식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미국장이 밀렸으니까 불안감을 갖고 시작할 텐데 네. WTI가 배럴당 한 80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네, 유가 보면서 오후장을 좀 기대해 보자. 뭐 이 정도? 그 정도. 네. 네. 일단 오늘 넥스트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 네. 정도 마이너스 나면서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잘 짚어주실 우리 번호번호 하보노 하창환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하보노님에 대한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하.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더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더 들을지 몰라가지고.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은 너무나 참 좋은 하루였고요. 네.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그러겠어요. 네네. 그러나 또 이제 금요일 한번 가졌으면 이제 오늘은 약간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후에 들어 올릴 하락이거든요. 아하. 이건 제 시선입니다. 제 예상. 네, 근데 요즘에 되게 잘 맞추시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촉이 좋아요. 아, 거의 뭐 천기누설하고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 제가 집중적으로 사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튼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네. 분석을 하실지 우리 하보노님 분위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다들 집중하고 계시는 내용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 조정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났을 때 ADR 수치랑 금요일장 끝났을 때 ADR 수치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8%에서 좀 크게 보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타코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정적 리스크가 확대가 안 돼서 지금 이 정도 하락으로 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시 땡 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네. 그다음 넥스 거래소에서 움직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일단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미국장의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광 관련된 종목 뭐 AX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한 걸 보면 분명 이제 산업적으로 나쁘지 않은 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이 돌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엔 너무 잘 들어왔어요. 8.7조나 들어왔는데 네.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급락하기 직전에 외국인이 4거래를 연달아 들어오면서 거의 8조 수준에 들어온 게 있고 이거 이틀 만에 다 거두면서 폭락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이 흐름을 볼 건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WTI도 위켄드 오일이 79불 정도에서 끝났고 오늘 장 초반에 딱 시작했을 때 7시에 선물이 78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80.55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아예 해소를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4.7이 넘어갔기 때문에 WTI가 올라가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지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좋은 거는 확인이 돼서 너무 좋고 밸류체인 또 후반 부분까지 흐름이 좋았던 건 너무 좋지만 반대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면 여전히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쇼커버가 분명 나오긴 했거든요. 쇼커버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8월 7일 옵션 만기, 8월 21일까지 옵션 만기는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는 여전히 풋 옵션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숏스퀴즈가 나온다면 정말 엄청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또 반대로 특정 구간을 또 넘지 맥스페인 기준으로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단단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일부분 차트가 지지를 만약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기술적인 부분 대응을 해주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약간 하락폭이 조금 커지나요 지금? 지금 좀 커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한 5% 좀 넘게 하이닉스가 4.7 요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전기는 그래도 플러스 2%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전자랑 닉스가 이렇게 하락폭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다시 좀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그 모멘텀도 있어요. 분명 이제 나스닥 100 미니 지수 선물 지금 0.65%까지 상승폭이 조금은 눌렸는데 원래 이제 이게 0.7 땡 치자마자는 0.78%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니 나스닥이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WTI가 올라와서 우리가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미니 나스닥 100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돌릴 포인트는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요일 마감 시장을 좀 유심하게 보셨던 분들은 선물 수급을 좀 보셨을 거예요. 선물이 마이너스 5,500억 까지 밀렸다가 이게 거의 보합으로 만들어 놓고 끝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외국인 수급과 선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방 포지션 잡았다가 혹시나 타코할 것 같아서 좀 롤백을 해놨는데 타코를 했지만 시장이 크게 반응이 없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하락에 많이 포커스를 주는 시장이 되면은 뭐 또다시 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프로그램 그 수급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네. 쪽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다 나오네요. 네, 한 2% 네. 정도는 다 1, 2%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별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하방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인데 그래도 오후를 보자라고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에 롤백을 하면 충분히 좀 뒤집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초반이 안 좋은 거는 애초에 야간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5% 정도로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죠. 예,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MSCI 기준으로 보더라도 2.5% 정도는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아까 ADR도 마찬가지로 거의 8에서 10% 평균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뭐 기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기는 했지만 일단 범용 반도체가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일부 돌림이나 이런 생각들은 하셔야 된다. 네. 요런 날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날 올라가는 친구들이 진짜 센 친구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장이랑 원래 얘는 반대로 가서 올라가는 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특별한 개별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센 친구라 얘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시장 안 좋은데도. 그거보다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네, 그 뭐? 8월부터 MLCC 가격 30% 인상 소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가격 인상 이슈가 있고 산업의 좁쌀. 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좋아야, 그러니까 모든 MLCC 라인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고용량 라인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조가 꺾이면 삼성전기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기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훅 떨어진 게 반도체 하락과 거의 동일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오늘 일단 이슈가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타 이제 다른 뭐 무라타라든지 또 추격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가격 인상을 2회까지 또 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피해 상승 기조가 좀 아하. 유지가 될 수 있겠다.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두산 같은 경우도 그럼 뭐 개별 이슈가 있는 건가요? 두산도 오늘 드물게 올라가던데. 투자는 리포트가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표 주가랑 현재가랑 괴리가 커지면 네. 그 괴리를 맞추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 마련인데 네. 두산도 오늘 리포트가 꽤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하향보다는 유지 부분이 있었고 또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떨어졌다고 보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돌림. 그러니까 리포트가 일단 좀 공통적으로 잘 나오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긍정적인 수급이 일부 받쳐줄 수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로봇 부품들 이쪽이 네.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밖에서 보니까 로봇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유니트리나 뭐 기타 이제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일단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아까 광통신이라든지 밸류체인 후반 단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라인이 좋아졌을 때 붙을 수 있는 산업군들 뭐 이제 효율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 AI가 전부 다 들어오면 결국엔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제일 빠른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예,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국채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실적에 대한 기준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네. 로봇은 아쉽게도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이 그칠 확률이 있어서 추세가 이것도 확실히 돌기 전까지는 조금 그런 모멘텀 대응으로 보시는 게 네네. 맞다. 로봇은 아직 저 숫자가 안 찍혀요?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죠. 네, 다른 기타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사실 넘버가 확실히 나온다고 얘기하기가 예, 밸류로 보시면 PR 수준이 뭐 몇백 배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그래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완성형으로 양산화되었고 네. 돌아다닌다면 과연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자동차 잘 만들던 기업이 잘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일단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로봇 쪽으로 만약에 보시면 그 공통분모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가 좋았었던 이유랑 마찬가지인데 감속기랑 액추에이터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기업, 뭐 네. 중국이랑 약간이라도 건덕지가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의 반응이 강할 확률이 높아서 예, 좀 여러 대기업을 고르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안에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멘트를 똑같이 했었던 네네.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반복입니다. 로봇이 이제 나중에 진짜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약간 그 핸드폰 케이스처럼 로봇 케이스, 예쁜 케이스 아, 그 장사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가능성 있습니다. 네. 로봇이 엄청 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조만하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네. 이게 뭐 가슴이든 아니면 뭐 머리든 뭐 이런 데를 이제 예쁘게 꾸미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반려 시장을 봤을 때도 그런 드레스 코드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예쁜 무슨 저 이렇게 뭐 붙이는 케이스나 뭐 필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장사 그거 준비하시면 난 잘 될 것 같다. 핸드폰 케이스처럼. 네. 핸드폰 액세서리처럼. 왜냐면 똑같이 나온 로봇들이면 아하. 이게 개성이 없잖아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나 이거 무조건이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성견지명. 네. 아유 고맙습니다.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두산그룹 SK 실트론 있지 않습니까? 네. 1트론. 두산이 엄청 긍정적입니까 주가 측면에서? 그게 인수 리포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수에 대한 조건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다운사이드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기보다는 둘 다 이제 업사이드 기준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라서 아마 그 실트론 관련된 그런 이슈보다는 네. 좀 본업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 시작 한 5분 전인데 네. 대략 예상가는 마이너스 한 1.34 요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네요. 지수가.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정도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마이너스 1.27 정도인데 여기 이제 수급이 아직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거라서. 예, 근데 이 정도로 시작하면 땡큐죠. 네. 이 정도면 땡큐. 네. 기대할 만하다. 타코 이슈가 좀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9시에 대의장 열리면서 네. 미국 기술주들이 얼마나 좀 유의미하게 반등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가면 선물에서 기관 투자가 같이 쫓아가는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기관이 받아주는 상황이 생길 거고 외국인이 기관이 던지는 걸 다 받아줬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요번에는 기관이 만약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던지는 걸 받아주면 외국인이 뭐 한 1조 정도까지 던지는 거는 뭐 무난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생기고 양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좀 차트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기술적인 대응을 하고 다시 재돌파할 때 본다거나 뭐 그런 기준점을 일부라도 세워놓으시면 그러니까 전부 다 팔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현금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금요일 너무 좋아서 아마 다 풀베팅을 걸어 놓으셨을 확률이 높아서 네. 만약 현금이 하나라도 없으신다면 뭐 일부 한 뭐 5%라든지 10%라도 그런 일부 비중 조절 통해서 현금으로 좀 약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전부 다 사고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거 있었는데 풋콜 레이시오 오늘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 그거는 요거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속스부터 보여드리면은 일단 풋콜 레이쇼가 여기 이제 8월 7일자 네. 3배죠.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3.27로. 근데 이 볼륨 자체는 좀 바뀌긴 했어요. 이전보다 콜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8월 이제 후반까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나 여기 이제 21일에 네. 그래도 비율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콜이 많이 들어오긴 했고요. 특히나 월말에 S&P 500이랑 막판에 좀 선물에 좀 돌림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로데이 옵션에 대한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속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HY 네. 하이닉스를 보시면 하이닉스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월 21일의 기준으로 보시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풋에 대한 부분이 높고 그다음 8월 7일자도 지금 롤오버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풋에 대한 여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있어요. 위로는 160 이상으로 가야 되고 아래로는 이제 110 이하로는 195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OI가. SK ADR의 달러 주가가.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점 100 그래서 뚫으면은 아마 ADR이 기준이 155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1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좀 피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금요일 날 끝날 때는 맥스페인 기준으로 좀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거고요. 그 위아래 변동에 따라서 사실은 좀 옵션의 흐름들이 강해질 확률이 높아서 그 맥스페인이 항상 이 기준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맥스페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유리한 그 옵션 상으로 포지션들이 제일 비어 있고 또 제일 유리할 수 있는 그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후반에는 맥스페인 쪽으로 많이 그 반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숏커버링이나 뭐 그런 배팅. 막판 배팅으로 옵션의 변동성이 커질 때 네. 좀 유리한 포지션으로 배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유리해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톡스도 그렇고 ADR도 그렇고 8월 말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은 보자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장이 네. 한 20초 정도 후면 시작이 될 텐데 혹시 그 미장에서 제일 좀 관심 있게 봤었어야 될 종목은 역시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예요? 우리로서는? 저는 ADR. SK 하이닉스 ADR 네, 그거 기준으로 아마 플레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런 범용 반도체 외엔 필요가 없는 게 하이퍼스케일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이유가 그거죠. 뭐 산업은 좋다. 중요한 거는 수급이다. 그러니까 수급만 도는 상황을 포착하면 우리가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수급이 도는지 안 도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을 조금 배제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네. 매매하시기에는 좋을 수 있다. 네, 타이밍만 잡으면 되니까. 매매 시기가 왔다. 자, 우리 시장 시작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 6%, 닉스가 5.5? 이 정도 빠지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한번 보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6% 그리고 하이닉스가 5.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빠지면 우선주랑 뭐 스퀘어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 급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큰 거는 MLCC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영향과 또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면 반도체에 대한 전체 투심이 좀 둔화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렇게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하고 원래 콜레이션이 좀 높지 않나요? 네, 맞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격 매력도가 좀 높아서 스퀘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야 지금이면 그냥 물려도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너무 싸면 사실 아씨 수급 모르겠다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해서 막 베팅을 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금요일날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산이랑 대덕전자
삼성전자도 오늘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포트가 일단 많이 나온 종목군들 플러스 알파 있는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리포트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괴율에 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안 한 종목군들 안 한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다 막 500만 원, 막 400만 원대 중후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랑 거의 더블인데 어쨌든 본업이나 수주잔고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이어서 네. 이런 종목군들은 다 리포트 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화장품 종목군들도 일부 변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소부장 종목군들 일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대덕이나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리포트가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오늘 아침 시장 개장은 이제 이런 정도 분위기로 정규장이 시작이 됐고요. 네. 글쎄 뭐 오늘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만한 뭐 섹터 같은 게 좀 있을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 좀 부재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바이오 같은 아니면 그 계절주들 있죠? 계절주. 무더위. 네. 무더위 계절주, 창문형 에어컨 뭐 이런데. 네. 그런데 좀 오르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주말에 너무 더웠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품절주, 네. 보통 소위 이제 천하제일 단타대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품절주, 네. 호가창이 얇으니까.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무더위 관련주 좀 위닉스가 17%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이게 막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네, 시장이 좋아지면 금방 또 떨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 오늘 아까 이제 수출입 데이터 화장품 쪽에서 그 가벼운 종목군들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쟁이나 약간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면은 또 움직이는 게 뭐 탈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로봇주들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기 오늘 그 MLCC 관련된 게 가격 인상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8% 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출 데이터가 참 진짜 잘 나오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전 업종이 다 거의 다 네. 상승이고 상승 폭도 굉장히 꽤 작년 대비해서 큰 편이고 네. 뭐 자동차든 뭐 선박이든 하여튼 다 괜찮 화장품 괜찮고 반도체는 뭐 볼 것도 없고 네. 하여튼 그렇게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요 분위기가 8월 9월 좀 이어지면 아마 올해 수출은 진짜 뭐 당연히 역대급일 텐데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기조로 보면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평균 수출도 괜찮았어요. 조비스 감안해서도 네, 전년 동월 대비 한 70% 가까이. 네. 자, 그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ADR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넥스트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좀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수급이 안 좋으면 빠질 거야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매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 감은 있으세요. 이거 넥스트장 좋긴 한데 좀 타코를 했으니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 정도로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약간 WTI 아까 조금씩 말아 올리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 던져버리면 아까보다는 외국인 매도가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네, 외국인이 그래요? 늘어나면 프로그램 매도를 같이 던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던지면 아마 다시 음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던지고 사람들이 기준점을 외국인이 8.7조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2천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그럼 약간 불안한데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상한가로 둘 다 거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단기로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한번 후퇴했다가 다시 잡아보자. 변곡점을 다시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물량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조금씩 밀리고 있고요. 요거 밀리면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쪽들도 네. 상승폭을 줄이면서 아무래도 좀 돌릴 확률이 있다. 방향성을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대여 주식 있잖아요. 네. 그걸 다 회수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른바 이제 스퀴즈를 하는 거지. 개인들의 스퀴즈? 네.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네. 딱 시점에 뭐 오늘이다.
야 요거 걷어. 그럼 이제 거긴 계속 사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게임스탑이 뭐 똑같진 않지만 네. 비슷하게 이제 숏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우리들끼리 사버리자가 올리면서 숏 스키즈 나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집점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그 게임스탑에 대한 주가를 하고 풀베팅을도 거는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점이 있어서 똘똘 뭉치고 막 하는 게 보이면 모르겠지만 네, 하버노가 하시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하버노 그렇게 전 재산 다 던져 아까 뭐 해요? 제가 던지면 한 밀어보자. 호가라도 더 하길지 모르겠는데 호가가 너무 커가지고 예, 우리도 저- 한번 보자 그런 거. 네. 내가 도와드릴게. 아. 정프로님이 하시면 가능할 것 같기도. 제가요. 네. 근데 사실 정프로가 한 2주 전부터 간간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대동단결 한번 해야 된다. 이 빌려준 거 한순간에 걷어들이는 거. 네, 저는 요거 힘이 한번 좀 없어가지고, 네. 시도를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7% 마이너스 찍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분위기 가면 또 오늘 두 자릿수 가면 진짜 이거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지금 네. 선물에서. 이게 안 돼. 근데 그 일단 야간 선물이 많이 안 좋았었고 그다음 ADR이 제가 8에서 10% 정도 4시 40분 기준으로 159였고 아마 끝날 때 좀 흔들기가 있었지만 156에서 159 사이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8에서 10% 정도는 원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타코를 해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수급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넥스트 장부터 한 6%에서 8% 정도로 원래는 시작을 하는 게 비슷한 흐름이기는 했습니다. SK ADR이 애프터마켓에서 좀 올렸죠? 플러스로. 플러스로 올리기는 했는데 네. 그 폭이 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작은 1.6% 걸로. 뭐 이런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1.6이긴 한데 네. 이게 데이마켓에서 지금 1.6, 1.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WTI가 반등을 하면서 이 지금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플러스 0.66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 정도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거 올려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으로 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6에서 8이거든요. 마이너스 6에서 8이니까 1대1 비율로만 해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6에서 8%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근데 원래는 조금 더 배수가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거고 대신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의장에서 이게 계속 돌린다라는 것은 뭐 아무래도 그 타코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늘 떨어졌다가 돌리는 구간이 나올 때 조금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되게 짧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ADR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은 많이 휘청휘청 거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ADR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사시는 거는 그거 봐야 된다. 네. 자리 이탈할 거면 아직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사주질 않는군요 외국인이. 이게 그러니까 그 옵션이 일단은 21일까지 워낙 많이 깔려 있고 이걸 한 번에 다 걷어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주 전보다 뭐 지난주가 더 훨씬 더 내용이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스토리는 되게 좋아진 건 맞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도 많이 오픈을 했고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여전히 수급이 안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수급이 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PR이나 PBR을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물론 그걸 기준점으로 보신다면은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현금이 일단 마르면 되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을 너무 이렇게 빠르게 쓰시면은 좀 힘들 수 있다. 특히나 급등 이후잖아요. 급등 이후기 때문에 좀 미국장의 대의장 흐름을 같이 믹스해서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개체별 수급에서 기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네. 기관도 거래소에서는 좀 파네요. 3,9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500억 정도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일에 좀 올랐고 전일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단기 조정이야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사면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한 12조 정도 들어온 것 중에서 거의 9조 정도는 털고 올렸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외국인이 그걸 받으면서 던지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시장이
요 정도가 저점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죠? 그 8.7조가 담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외국인의 매도가 뭐 한 절반 이상 안 던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직전 저점 우리가 5천대 초반은 다시 안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변곡점만 만들면 네. 가능한 거고 대신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던지는 상황이 생기면 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에이. 예. 아니요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 지수 차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수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상승 추세 자체를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또 맞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직전 라인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뭐 삼성전자 기준 27만 2천 원이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추세선 맞고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돌려서 전 라인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면 일단 최악을 항상 염두에 놓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추세가 돌리면 그때부터 사도 충분히 많이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은 뭐 수급이 안 좋으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아니야. 예. 6천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물론 안 되지만 안 돼. 그 우리가 상방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아마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실 텐데 네. 기분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주식이 안 좋으면 대응이라는 걸 또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상방만 너무 보지 마시고 하방도 수급이 계속 나가면 이 뭐 재수 없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세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주봉상으로도 지금 돌리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 음봉 출발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돌리려면은 이 캔들보다 그 우리 양봉 캔들의 덩어리가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평선에 대한 평균값이 돌고 네. 흐름이 돌려요. 근데 지금 이격이 또 이 개파락돼서 사실 시작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종가고 여기가 종가고 시가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맞지만 위만 보시지 않고 아래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수급이 나가면 다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셔야 돼요. 아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기는 할 텐데 네. 싫어하시긴 할 텐데 첫 번째 일봉상 첫 번째 변곡이고 보통은 두 번째 바닥을 찍어야 두 번째 변곡을 찍어야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요? 추세선 자체가 두 개의 변곡을 선을 끊는 거니까 한 번 더 찍어야 되나?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근데 그 찍는 게 무조건 저점을 찍는 게 아니라 네. 어디든 일단 변곡에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확신하시면 힘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모든 결과물인 차트로 이제 설명자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우리 흔히 지난 상반기 내내 환율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금리차도 그렇지만 최근에 환율 상황은 외국인이 들어올 상황입니까? 환율은 많이 좋아지긴 했죠. 네, 왜냐면은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1,500원대 중후반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됐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ADR 관련된 내용이랑 또 수출 기업들이 일부 환전을 해놓은 부분들로 일시적이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일단 우리가 환 쪽으로 가면 지금 엔화를 좀 봐야 되잖아요.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이야 뭐 아직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만약에 엔화가 계속 세지기 시작하면 캐리 트레이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뭐 그럴 정도의 단위는 아니지만 만약에 계속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베센트도 그거에 대한 좀 일부 인정을 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고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기관들이 미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회수를 하면은 국채의 수요가 좀 떨어지겠죠. 가뜩이나 지금 체결률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채가 높아지면 이제 밸류 부담이 생기고 밸류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옵션이 또 밑으로 깔려 있으면 조금은 보수적인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원 달러만 보지 마시고 엔화에 따른 달러 변동성도 좀 같이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사이에 큰 개입이 한번 있었고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100 기준선 밑으로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 100 밑으로는 떨어졌죠. 99쪽으로 떨어져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엔화에 따른 변동수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시장 좀 보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생각보다 지수나 뭐 이런 면에서 꽤 격보합천하네요. 잘 버티네요.
코스닥은 워낙 떨어진 게 많아서 그런가? 사실 그쵸. 예. 볼 것도 없나요? 그 코스닥은 너무 많이 맞았죠. 네, 보지 말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700대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켜놓진 못했는데 네. 우리가 금융 투자협회 들어가시면 그 신용 반대 매매 그 추이가 나와요. 그거를 보시면 코스닥은 거의 다 뺐어요.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신용 잔고가 다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이제 위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거든요. 네. 고점 대비 한 15%고 코스닥은 올라가기 전 가격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지금은 이렇게 뭐 커버드콜이나 여러 가지 막 전략을 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수가 더 떨어지기가 사실 한 10에서 15%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뭐 분할 매수하고 하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올라가기 시작할 땐 속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코스닥이 나쁘지는 않지만 시계열을 좀 길게 너무 짧게 보시면은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고 네. 뭐 600대부터 이제 600대 초반이나 500대 후반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금리 이슈가 있는 거 감안해서 하방 밴드를 좀 넓게 잡았으니까 네. 뭐 요 정도 테스트했으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생각 없이 담아볼 만하다. 아,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네, 그러니까 오직범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네, 막 되도 않는. 그 못 사거든요. 예, 그래서 600대 초반이나 뭐 500대 후반까지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네. 예, 그런 거 이제 균등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DCA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수 있다. 예, 한 번에 거치로 사시면 마탱이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예, DCA로 꼭 가셔야 됩니다. 네. DCA로. 네. DCA라는 거는 동일하게 그렇죠. 동일 금액을 가중 평균해서 똑같이.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누셔야 되고 세분화해서 모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 네. 좀 가능성이 있다. 지수를 사는 건 별로예요. 코스닥 150 뭐 이렇게. 지수도 괜찮죠. 근데 더블 이게 레버리지는 안 돼요. 레버리지 안 돼. 레버리지는 안 돼. 왜냐면 레버리지는 라브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레버리지를 하실 거면은 구조가 조금 더 좋은 미국 걸 하시는 게 낫고요. 국내 걸로 하실 거면은 1배짜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아하.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오늘 전략을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관건인데 보통 약간 러프하게 외국인이 1분의 1조씩 팔았네요. 언제? 우리 시장 시작하자마자 1분의 1조? 네, 거진 그 정도 판 것 같은데 한 16조 정도 팔았어요. 네, 초반부터 많이 밀긴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보면 1분의 1조씩 팔고 있는 건데 오후에 그 매도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될지가 한번 관건이다. 그렇게 많이 팔았어. 그거 치고는 잘 버텼네. 뭐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분당 있고. 1조를 팔 정도면 아니요. 그 분당 모자란데. 1조는 아니고요. 예.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속도가 좀 빠르다. 예, 기울기로 보시면 이 화면 보여주시면 기울기가 좀 빠릅니다. 요렇게. 개인이 이렇게 이 초록색이 개인이고요. 요게 이제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파는 이 기울기가 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가파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분당 1,000억? 분당 1,000억, 네, 네. 1,000억씩 빠지고 있으니까. 네네. 깜짝 놀랐잖아. 왜냐하면 지금 토탈로 빠진 게 1.4조니까 맞아요. 분당 1조면 큰일 나죠. 네. 분당 1,000억씩 네. 쭉쭉 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와중에도 네. 얘는 또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이 약간 계속 빠지는 게. 선물이 네. 조금 뭐, 불안하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은 요 정도로 분위기 파악을 하고요. 잠시 후에 손수현 PB와 함께 맞습니다. 네, 또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우리 하보노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아니면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좋은 얘기 네, 좋았습니다. 일부러 줄 필요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팩트 위주로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